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재민 한국사 유튜브 강의가 시작된 지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걸음마 단계죠. 하지만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경력 속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집도 아직 어설프고 좀 어설픕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외모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유튜브 강의기도 이 화려한 시각적 이미지보다는 그 안에 담기는 내용, 즉 컨텐츠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진정성과 열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9번째 강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대별 영역별로 핵심 요약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찝어서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정리해드리고 있죠. 저번 주 강의 주제를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 주에는 구석기 시대의 핵심 요약 정리가 있었습니다. 석기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눌 수 있죠.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떼서 쓴다고 뗀석기, 오늘 배우게 될 신석기는 갈아서 쓴다고 간석기인데, 구석기 시대 때는 아직은 인류가 굉장히 초보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렵과 채집, 어로 활동으로서 주로 식량을 습득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먹잇감을 찾아서 끊임없이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좋은 집이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같은 곳에 대충 거주하게 됩니다. 아직은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고 평등한 사회였으며 사유재산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의 출제 포인트, 첫 번째 뭐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모습 하나와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과 유적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먹도끼가 되겠죠. 그리고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던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석기가 아직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제는 떼서 쓰는 게 아니라 석기를 갈아서 써보자. 그래서 구석기가 이제 신석기, 즉 갈아서 쓰는 간석기로 바뀌게 됩니다. 석기가 훨씬 더 정교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사냥 성공 확률도 높아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일생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됩니다. 훨씬 더 인간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신석기 시대 때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수렵과 채집과 어로 활동은 여전히 하고 있었다. 다만 이때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바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신석기 혁명이라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것 또는 가축을 기르게 되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인간이 드디어 뭐죠? 잉여 생산물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는 사유재산 인정과 계급사회 발생,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게 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착생활을 하면 되죠. 정착생활을 하게 되니까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동굴과 막집에 거주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들었던 비유지만 전셋집에 살게 될 때는 대충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집일 때는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그 집을 예쁘게 꾸미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구석기 시대 때는 내 집이 아니죠.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아도 크게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내 집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죠? 움집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지하에다가 세웠던 중앙에는 화덕이 있고, 그 움집이 신석기 시대 때 등장하게 되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기급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런 조짐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신석기 시대 때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되죠. 아까 말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 이로 인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이 잉여 생산물을 저장하게 될 토기가 필요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토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죠? 구석기 때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잉여 생산물이 없어요. 하지만 신석기 시대 때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게 되고 이걸 저장할 토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고, 신석기 시대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넣는 출제 포인트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빗살무늬는 끝이 뾰족한 토기인데 빗살무늬가 있다고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빗살무늬 토기 사진을 보여주고, 이 토기가 사용되었던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빗살무늬 토기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며, 나아가서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 모습까지 알 수 있어야 푸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모습도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끝이 왜 뾰족하냐? 여러 가지 추론과 상상이 가능합니다. 학자들이 볼 때는 물론 사료는 없죠. 학자들이 상상과 추론인데요. 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살았냐면 강이나 바닷가에 살게 됩니다. 강이나 바닷가에 뭐가 있죠? 모래가 있죠. 그 모래에다가
토기를 꼽아놓기 편하게 끝이 뾰족하였다.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석기 시대 때는 옷을 만들었겠대요. 이제는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이용해서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들었게 되죠. 이 점에서 신석기 시대는 그 이전의 구석기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석기 때는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이 변화가 나중에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농사를 짓게 되었죠. 인력생산물이 생깁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오고 부의 불평등이 생깁니다. 결국 계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계급 사회 속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전쟁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뭘 만들죠? 국가를 만들게 됩니다. 즉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바로 최초의 국가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는 제가 어떤 강의를 주제하겠습니까?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와 고조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변화를 여기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잘 잡으시고 중요한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물론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지는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암사동 유적이죠.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삼동 폐총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 구구절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따분하거든요. 학생들한테는 또 학부모들은 핵심만 딱딱 집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석기 시대 핵심 포인트 뭐죠? 신석기 시대 때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움집이라든 제대로 된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는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있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에는 서울 암사동 유적과 부산 동삼도 폐청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옷도 만들어 입었다는 거, 가락바퀴라든지 뼈바늘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강의는 짧고 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재민 한국사 유튜브 강의로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과 구독해 주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한국사 강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실력도 중요하고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열정과 진정성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보다는 정말 올바른 역사를 알리고 많은 분들한테 역사를 쉽게 전달했다는 그런 사명감이 없다면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는 돈벌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수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재밌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실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차피 주어진 환경입니다. 어차피 이런 시련과 고난은 예전에도 많이 왔었죠. 그때마다 우리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선조들은 이겨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지칠 때일수록 희망과 용기를 끝까지 잃지 마십시오. 잘 될 거라는 그런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